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상상이 잘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지털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뭐 드랍박스라던가 뭐 원디스크, 뭐 G 드라이브와 같이 정말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파일이 공유되고 심지어는 문서 작업도 거기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작업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연결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유라는 것도 있죠. 우린 요즘 공유가 너무너무 쉬운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창출입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서 막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편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창출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 컴퓨터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넷플릭스 같은 곳은 이 데이터를 아주 정말 지능적으로 잘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라서 뭐 한 사람이 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죠. 요즘에 AI란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바이플러그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콘텐츠를 얼마 전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래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 인터넷에 찾으면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하죠. 지식의 반감기. 지금 알고 있는 지식도 지식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디지털을 통해서 연결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만들어내고 쌓아가고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회는 그리고 지식의 반감기에 있는 사회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는 데이터, 이런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이 수많은 문들 중에서 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미래를 위한 하나의 문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의 문은 없는 것일까요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문은 없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문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사회에 등장을 하는 한 가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잘 이용하고 잘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터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리터러시라는 말 좀 생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뭐 뉴스라던가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리터러시란 바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쓸 수도 있으시죠. 그렇게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을 포괄하는 단어고 이게 요즘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게임,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복잡한 데이터, 거짓 정보, 어려운 뉴스, 나쁜 알고리즘, 선정적 콘텐츠, 편향된 콘텐츠, 나쁜 알고리즘이 2개나 들어가 버렸네요. 여튼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고 팍팍하고 복잡하고 나쁘게 만들고 있는 굉장히 디지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써내리는 능력이 바로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게임 리터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인지 말입니다. 여튼 이 리터러시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 바로 리터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앞에 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게임 이런 것만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접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이해. 그렇다면 나도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창출.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은 남들과 공유해야죠.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바로 리터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리터러시라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아주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게임도 정말 좋은 게임에 접근하고 이 게임이 정말 좋은 것인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게임을 또 좋은 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즘에는 어떤 소셜 게임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게임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리터러시라는 게 분명히 읽고 쓰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접근, 비판적 이해, 창출, 사회적 참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할 건지 말입니다.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접근과 비판적 이해가 바로 무엇일까요? 읽는 능력, 그리고 창출과 사회적 참여가 바로 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는 것,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조금은 느낌이 오시나요?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 데이터라는 게 정말 막대한 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 접근을 위한 교육과 비판적 이해를 위한 교육, 즉 읽는 교육, 그리고 창출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교육, 즉 쓰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대로 읽는 능력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뭐 뉴스 제대로 읽기, 광고 제대로 읽기 이런 것들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아니면 뭐 데이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광고, 뉴스, 게임, 데이터 그런 것의 속성과 본질을 알려주는 교육이 예전이라고 하기 지금도 물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리터러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 게임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콘텐츠 여러 가지 플랫폼, 테크놀로지들을 잘 이용해서 뭔가를 읽고 쓰는 것도 리터러시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호모 파베르라는 말도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호모 파베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표현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이 기쁨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미래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사이버 불링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보기, 편향된 사회적 정치적 기사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앱 만들기, 사용자를 속이는 기반 광고를 분류하는 방법을 SNS로 알려주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용적으로는 정말 좋은 것들, 바람직한 것들을 다루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그럼 나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사용해서 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사실 조금 멋있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만 리터러시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용 앱을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지만 스마트폰을 정말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해주는 것. 또 교육용 앱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징, 교육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여튼 디지털을 사용해서 무언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한 가지 축입니다.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키오스크 사용법. 요즘 노인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금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셨다고 해요.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 미래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원격 교육 이 시대 속에서 온라인 수업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미래교육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